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커피 메이커까지 전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심차게 시작한 대규모 IT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했다거나 마감일을 못 지켰다거나 하는 이야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수십 년 동안 엔지니어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바로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발 비용은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 위기라는 단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모든 개발 방법론들이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자, 그럼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첫 번째 시도는 뭐였을까요? 바로 폭포수 모델입니다. 비유하자면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죠. 폭포수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한 번에 딱 한 단계씩만,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끝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 절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세요. 정말 폭포수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개발 과정이 정해진 단계를 따라서 딱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죠. 보시기에도 어때요? 아주 명확하긴 한데 동시에 엄청나게 뻣뻣하고 경직되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여기에 폭포수 모델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뭔가를 바꿔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폭포수 모델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부터 살펴볼 모델들은요, 바로 그 폭포수 모델의 가장 큰 약점, 그러니까 그 경직성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사용자가 뭘 원할까 하고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에이, 일단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직접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폭포수처럼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순환고리 모양이잖아요. 이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끊임없이 이거 어때요? 하고 대화하는 방식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프로토타입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때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이나 국방 시스템처럼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서는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나선형 모델입니다. 폭포수의 체계적인 계획과 프로토타입의 유연한 피드백,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위험 관리라는 개념을 더했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개발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서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한 바퀴 돌 때마다 프로젝트를 조금씩 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기술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같은 가장 큰 위험 요소부터 먼저 찾아내서 해결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변화인데요. 바로 경직된 과정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 유연성, 그리고 협업, 이 세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애자일은 어떤 딱 정해진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철학이자 생각의 틀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사용자들의 요구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때그때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애자일의 핵심인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애자일 혁명이 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은 어때요?
폭포수 모델처럼 딱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가는 아주 경직된 모습이죠. 그런데 오른쪽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더 이상 정해진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이게 바로 애자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애자일이라는 큰 철학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스크럼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럼의 핵심은 바로 이 백로그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제품 백로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의 거대한 목록이고요. 스프린트 백로그는 그중에서 이번 2주 동안은 이것만 하자 하고 뽑아낸 작은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인 숲 전체를 보면서도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나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 스크럼을 돌아가게 하는 엔진이 바로 회의입니다. 매일 아침 짧게 모여서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혹시 어려운 점은 없나? 이렇게 딱딱 공유하고요. 그리고 2주에서 4주 정도의 짧은 주기를 스프린트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성해내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꾸준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애자일처럼 좋은 철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저절로 되진 않겠죠?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개발자들의 도구함에 꼭 들어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라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줄 훌륭한 도구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바로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기반 개발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자동차 만들 때 바퀴부터 엔진까지 다 직접 만들지 않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좋은 부품들을 가져다 조립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재사용으로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다음은 V모델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V자 모양이죠? 이게 아주 직관적인데요. V자의 왼쪽을 따라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내려갈 때 동시에 오른쪽을 따라서 올라올 테스트 계획을 미리 다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자 이제 테스트해볼까? 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 자체에 테스트와 품질 감증을 아예 녹여버리는 거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뭐였죠? 바로 예산과 일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이 코코모 모델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자가 몇 명 필요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들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인 거죠. 자, 이렇게 딱딱한 설계도에서 시작해서 사람 중심의 유연한 대화로 진화해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긴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방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겠죠. 과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